이번에는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내용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해서 무효로 판정을 해준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짧고 굵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결국에는 이 특약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으로 건설사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정비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시공사와 이제 시행자죠. 둘 간에 이제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사 비용의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 내용 중에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 경쟁도 있을 것이고 건설이라는 행위 자체가 연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뭐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물가 변동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에 도급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물가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 변동은 배제를 하자. 이제 이 특약에 대한 이슈인 거죠. 뭐 요즘 유튜브만 틀어봐도 건축비 인상에 따라서 분쟁이 뭐 여기저기 서울만 해도 사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제 결국에 이런 게 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다 보면 우리는 추가 공사비를 받아야 한다라고 시행자에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시행자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올라간 거는 이해를 하는데 물가 변동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자라는 특약을 도급 계약서상에 넣었으니까 그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반대로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주장을 뒤엎어서 대법원에서 그 특약을 무효로 인정해 준 게 이번에 이제 판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 근거로 제시된 법령이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의 내용인데 요약해 보면 이제 도급계약서 사항의 내용 중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판단 기준의 항목들은 아래 6가지가 되는 건데 이 내용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물가변동배제 특약이 무효로 판결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변동배제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찌 됐든 특약이 무효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됐던 거죠. 이제 공공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강력한 요소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좀 과하다 싶으면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청구가 가능하게끔 법제화되어 있어요. 5%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민간건설 사업에는 사실상 그런 내용이 없죠. 하지만 이제 23년도 8월 달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가 개정이 되는데 항목이 신설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의무사항은 사실 아니고 권고사항인 거죠. 그럼 이번 판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라고 하면 어떤 현장에서 공사가 8개월 동안 착공이 지연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8개월 동안 건설사 입장에서는 착공을 할 수 없었으니 이 8개월 동안 자재비가 올랐겠죠. 그러니 오른 자재비만큼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겠다, 요구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반대로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건 알겠는데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우리 도급계약서상 썼으니 그 의견은 받아들여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법원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기사로 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문이라던가 이것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 판결은 공사비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을 인정을 해준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대법원에서. 전국에 지금 이런 분쟁의 현장이 꽤 많이 있을 텐데 건설사 입장에서 어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또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세한 내막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기준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사하는 바 자체는 엄청나게 크죠. 큰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KT하고 쌍용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판교에 KT 사옥을 공사하는데 쌍용이 여기에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800억 정도 되는 공사비로 수주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 170억 정도가 공사비가 이제 손해가 난 거예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된 공사비를 KT에게 요구를 했겠죠. 쌍용에서. 하지만 KT에서는 우리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줄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법리적 검토를 다 마쳤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5월 10일 올해 5월 10일 날에 역으로 KT가 이제 쌍용에게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결투 신청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라 가지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더 쏠리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에서 그 시공사의 편을 들어줄 만큼의
그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건축비 이슈와 맞물려서 이 판례가 이제 정비 사업 시장의 분위기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죠. 이제 땅이 없다라는 게 이제 신축을 할 수 있는 이제 비어 있는 땅이 없다라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공사비 이슈에서 건설사의 편을 들어준 판례도 나왔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풀어가야 될 텐데,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소를 억제시키는 정책이 나올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요소를 좀 촉진시켜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지, 그런 부분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이나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